3등급대에 맞는 학생들 어디를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전년도에 경기도 학생들이 지원했던 학교를 분석함으로써 우리 어떻게 대처할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3등급대 해당 학생들 눈 똑바로 뜨시고 정신 바짝 차리고 자, 이 영상을 시청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전에 국민대, 숭실대, 세종대는 한번 분석을 했던 것 같긴 한데요. 다시 한번 우리 2, 3등급대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자료는 자, 경기도 학생들 한 165개 학교에서 표본을 가지고 했던 자료를 토대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여기 있는 인문은 국영수사 과목이고 자연은 국영수 과학 과목에 해당하는 등급입니다. 각 해당 대학의 산출 등급이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학교에서 자주 인용하고 있는 국영수사, 국영수 과학 과목이기 때문에 좀 더 잘 와 닿을 거라고 봅니다. 게다가 이번 영상에서는 자, 지원자 도수, 숫자와 그 다음에 합격과 불합격의 어떤 숫자를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일단 크게 보면 자, 국민대, 숭실대, 뭐 세종대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숭실대의 학생부 우수자 전형에서 가장 지원자가 많았죠. 그만큼 또 합격자도 많을 수밖에 없는 건데 어느 학교가 경기도권 내에서는 인기가 많았는지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국민대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은 자, 전년도에 자, 최저가 있는 교과 전형이었죠. 자, 깔끔합니다. 진로 선택 반영하지 않고요. 내신만 가지고 반영하는데 자, 최저 학력이 인문은 2합 5, 자연은 2합 6이었습니다. 올해도 큰 변화 없고요. 동일한데 다만 이제 숫자가 조금씩 줄고 있고요. 이 숭실대 같은 경우는 학생부 우수자 전형 마찬가지로 최저가 있는 전형인데 이게 참 숭실대가 전년도에 최저를 어떻게 세팅했냐면 영어를 제외한 두 개합 6이었습니다. 영어에서 최저 따기가 되게 좋잖아요. 근데 영어를 제외한 2합 6이었는데 올해는 영어를 포함시켜 놓고 2합 4로 바꿨습니다. 이게 완화가 됐다고 해야 될까요? 강화가 돼야 될까요? 일단 영어가 포함됐기 때문에 되게 긍정적인 요소는 있지만 두 개 합 4를 맞춘다는 거, 한 개는 반드시 2등급이 이상이 나와야 된다고 하는 약간 부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아무튼 숭실대는 전년도 2.5등급 안쪽에서 이렇게 합격자가 좀 형성이 됐고요. 내신으로 뽑습니다. 자, 세종대 같은 경우는 두 가지의 전형이 있었습니다. 자, 세종대도 우리가 머릿속에 알고 있는 전형은 최저를 반영하지 않는 대학이다. 보시면 알겠지만 지역균형 전형과 학생부 우수자 전형이 있는데 지역균형 전형의 내신이 좀 더 높죠. 자, 이 전형이 최저가 없는 전형이고요. 학생부 우수자 전형은 최저가 있었죠. 2합 5였는데 그런데 최저가 없을 때는 우리가 최저가 안 나오면 1등급대 학생들이 세종대를 쓸 수밖에 없었죠. 보통 1등급대 학생들은 최저를 맞춰놓고 어느 정도 서류가 되면 건대 이상의 대학은 지원하고 붙어야지 그래도 아깝지 않은데 만약에 최저가 정말 안 나오면 이렇게 세종대, 뒤에 나오고 좀 광운대, 또 명지대 이 정도 레벨에서 우리가 그칠 수밖에 없는데 세종대의 지역균형 전형에서 1등급대가 나왔다는 거. 1등급대인데 최저가 안 나오면 세종대밖에 못 갔다라는 거. 학생부 우수자 전형은 최저가 있는 전형이죠. 2합 5였습니다. 자, 그런데 올해는 2024학년도는 이 지역균형과 학생부 우수자가 통합을 시켜가지고 그냥 지역균형 전형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세종대는 올해 고3들한테는 최저가 없는 전형은 없습니다. 이제 최저가 있는데요. 자, 인문은 2합 6이고 자연은 2합 7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2등급대, 2.5등급 안쪽에 있는 학생들 최저가 보통 2등급이나 3등급 이렇게 나와주면 그 내신 가지고 국민대, 숭실대, 세종대 어느 정도 합격 가능성이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건 종합전형이죠. 종합전형은 자, 국민대 같은 경우는 국민 프론티어 전형과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이 있는데 보통 이렇게 종합전형을 두 개로 운영하는 전형의 특징은 뭐냐면 면접이 있고 면접이 없고 이런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서류에서 면접이 없다는 얘기는 서류를 더 중심으로 본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서류 내에서도 전공 관련된 영역을 더 많이 보겠다 그런 게 있죠. 국민 프론티어 대표적인 국민대학교 학생부 종합 전형이죠. 1단계에서 3배수를 뽑은 다음에 그 다음에 면접으로 30% 하는데요. 보통 2.5에서 3등급 사이가 보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원자 풀을 보시면 알겠지만 자, 아까 교과 전형 대비해서 한번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 학생들, 이 정도의 숫자가 우리 뭐 전체 경기도 학생들을 표본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정확히 말할 수 없겠지만 다른 대하고 비교해 봤을 때
국민대학교 내에서 보면 국민 프론티어와 학교생활 우수 전형이 있으면 국민 프론티어 전형이 더 많이 지원을 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아무래도 이 전형이 익숙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서류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면 못 쓰죠.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도. 자, 그래서 내신에 대한 변화를 좀 보면 알겠지만 국민 프론티어와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보면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있어 보이지는 않지만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에서 내신이 좀 더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죠. 그런데 이건 학생부 종합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내신이 좀 더 낮다는 얘기는 무조건 여기에 특목고 학생들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그만큼 서류에서 뒤집을 수 있는 개수이 높다. 그러니까 내가 서류 준비가 잘 돼 있으면 이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으로 지원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코로나를 지금 3년째 겪고 있는 학년이 바로 지금 고3이기 때문에 내가 감히 서류에서 엄청난 어드밴티지가 있다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이 서류 100으로 하는 전형만 쓰기에는 좀 부담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숭실대 같은 경우는 SSU 미래인재 전형의 대표적인 전형이죠. 마찬가지로 1단계에서 3배선을 뽑은 다음에 2단계에서 면접을 보는데 큰 틀에서는 전년하고 큰 변화 별로 없습니다. 뭐 전반적인 분위기가 종합전형도 인원이 좀 줄고 있는데 그 변화의 폭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한 10여 명 줄은 것 같고요. 세종대도 창의 인재 전형이 되게 유명한 세종대의 학생부 종합 전형이죠. 전년도하고 큰 변화가 있다면, 그러니까 2022학년도 대비 2023학년도 큰 변화가 있다면 인원수가 많이 줍니다. 505명을 모아 모집했던 인원수가 353명으로 많이 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등급 코스는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얘기하고요. 또 세종대는 인문보다는 자연 쪽에 더 많이 지원을 한 걸 좀 우리가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도 2등급 때 학생들이 2등급 때 3등급 초반대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하더라. 자, 그래서 교과가 2.5등급 안쪽에 있으면 내신 2.5등급 안쪽에 있으면 교과 전형으로 그다음에 최저 어느 정도 맞춰 좀 쓰고요. 그다음에 2.5등급 넘어가면 종합으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등급 때 학생들은 내신도 관리하랴 그리고 수능의 최저 학년도 맞추는데 그게 뭐 1, 2등급 맞추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3등급 정도 영어는 한 2등급 맞춰놓고 한 3등급 정도 맞춰두면 어지간하면 최저는 충족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류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수능에서 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서류 관리하는 것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거죠. 자, 명지대, 강원대, 서울, 과기대도 한번 알아볼 텐데요. 자, 명지대는 이제 두 가지 전형이 있죠. 마찬가지로 지원자 풀을 보면 이전 학교 대비해서 그렇게 지원자 풀이 많지는 않죠. 명지대 같은 경우는 학교장과 교과 면접 전형이 있는데 학교장 전형은 교과 100으로 뽑습니다. 그런데 둘 다 전 과목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인문은 국영수사, 자연은 국영수과를 반영하는데 그 중에 상위 4과목만 반영해서 총 16과목을 반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지대 정도 하더라도 서울에 있는 명지대 같은 경우는 인문은 서울에 있잖아요. 서울에 있는 대학임에도 불구하고 전 과목이 아니라 3년 내내 배웠던 과목 중에 16과목만 반영한다.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이 잘 돼 있는 교과목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랬을 때 평균이 보통 2.5등급 전후로 나왔을 때 이거는 환산된 점수가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등학교에서 말하는 그 내신 등급 말합니다. 2.5등급 전후 학생들이 내신으로만 보는 명지대 학교장 전형 여기는 최저도 없고요. 다만 교과 면접 같은 경우는 일단 일정 배수를 뽑죠. 몇 배수를 뽑냐면 일단 5배수를 먼저 뽑죠. 내신을 5배수 뽑은 다음에 2단계로 면접을 보는데 2단계 면접의 비율이 30%. 이 면접 같은 경우도 뭐 생활기록부를 기반으로 한 면접이 아니라 일종의 그냥 교과 관련된 면접하는데 관련된 그 유형이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에 많이 노출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 광운대 같은 경우는 인문과 자연 있으면 그래도 자연에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했고요. 광운대는 그래도 공대 쪽이 또 유명하니까. 강원대 지역균형도 아까 말했지만 최저가 적용되지 않은 서울권에 있는 대학이죠. 그래서 내신이 상대적으로 좀 높습니다. 높고요. 그 다음에 그냥 말 그대로 최저 안 나오고 내신이 2등 초반이다. 그럼 광운대 쓰면 웬만하면 붙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 과기대 같은 경우는 고교 추천 전형이 있는데 서울 과기대 고교 추천 전형은 최저가 조금 까탈스럽죠. 웬만하면 탐구 과목들이 다 한 과목 반영했는데 서울 과기대 같은 경우는 탐구를 2과목 반영하는 걸로 유명하죠. 그래서 최저가 그냥 2합 6이라고 말하지만 실은 탐구를 2과목 평균을 반영하기 때문에 좀 다른 거에 대해 좀 부담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최저를 맞추고 2.5등 안쪽에 있으면 서울 과기대도 큰 무리 없이 붙는데 인문과 자연의 지원표를 놓고 보면 자연이 그냥 압도적이죠.
취업 잘 되는 학교로 유명하고 특히나 그 중심에 이과 쪽 공대 쪽이 많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지원한다고 볼 수 있고요. 경기도 내에서 붙었던 경우가 9건밖에 없어서 이 표본 자체가 적기 때문에 이 내신을 그냥 신봉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아무튼 이 지원자 풀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종합 전형을 놓고 보면 명지대는 두 개 전형이 있습니다. 명지 이제 면접 전형과 서류 전형이 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 두 전형 놓고 보면 이거는 면접을 본다는 전형이고 이거는 서류로만 본다는 얘기죠. 같은 맥락으로 서류에 장점이 있으면 이 전형 쓰면 되는 거고요. 또 반대로 서류에만 자신이 없고 게다가 나는 면접에 자신이 있다 그러면 이 전형 쓰면 되는데 마찬가지로 면접 보는 전형에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하면 서류 100으로만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어서 면접 전형으로 더 많이 지원한 걸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보통 3등급 초중반 경우가 많이 써서 붙었습니다. 자, 뭐 큰 틀에서 면접 전형이나 서류 전형에 그렇게 큰 변화는 없었던 것 같고요. 뭐 서류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죠. 서류가 준비가 잘 돼 있어가지고 서류를 쓰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수능 준비하랴 이런 거 바빠가지고 그냥 귀찮아서 원서 쓸 때 그냥 이렇게 서류 전형으로 쓰는 경우도 종종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광운대는 광운 참빛 인재 전형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인문보다는 자연 쪽에 더 많은 지원을 했고 더 많은 합격자가 나왔네요. 경기도 내에서. 그래서 마찬가지로 2등급 후반, 3등급 초반의 점수가 형성된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광운대 같은 경우도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해서 큰 변화는 없고요. 그다음에 서울과기대 같은 경우는 그 학교 생활 우수자 전형이 있는데 아까 교과 전형과 마찬가지로 인문보다는 자연에 더 많은 학생들이 지원한 걸 우리가 볼 수 있고 이것도 2등급 중후반 학생들이 주로 지원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큰 변화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인원수가 종합전형에서 줄고는 있는데 그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는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 우리가 지켜보더라도 2등급 중후반대에서 교과 전형, 그 다음에 2등급 2.5를 전후로 해서 2.5등 안쪽에 최저를 맞추면 교과 전형, 2.5등급 넘어가는데 최저가 안 되면 종합 전형 쓰면 되는데 그것도 무조건 등급이 안 나오니까 종합 전형 쓰는 게 아니라 그만큼 서류를 잘 갖춰야 되겠죠. 최저를 준비 못하는 대신에 서류를 준비할 수 있는 이런 마음가짐이 있어야겠죠. 그다음에 이제 경기권 한번 내려보면 단국대, 아주대, 가천대만 먼저 알아볼 텐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정도 레벨도 참 수도권이다 보니까 우리 경기도 학생들이 앞에 서울에 있는 서울과기대나 광운대나 뭐 세종대 이런 데보다는 이 수도권 있는 단국대, 아주대, 가천대 더 많이 지원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경기도 통계입니다. 전국이 아니라 아무튼 경기도 학생이다 보니까 단국대, 아주대, 가천대에 대한 그 뭐랄까요 선호도가 좀 높은 편이고요. 단국대 지역 균형 전형은 뭐 마찬가지 깔끔하죠. 내신으로만 뽑고요. 그다음에 2합 6이죠. 2합 6이니까 기본적으로 3등급 2개 정도 맞춰두면 이 정도 내신이면 단국대 큰 틀에서 부담 없이 붙을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도 반영하지 않습니다. 아주대 같은 경우는 고교 추천 전형이 있는데 아주대 같은 경우도 이제 인문보다는 자연 쪽에 더 많이 지원을 했고요. 아주대 공대도 꽤 유명하기 때문에 인기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지원한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대 같은 경우는 최저가 올해 작년까지는 2합 4였는데 올해는 2합으로 조금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저가 완화되었기 때문에 점수는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아무튼 2.5등급 전후의 학생들이 지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천대 같은 경우는 두 가지의 교과 전형을 운영하는데 지역균형과 학생부 우수자 전형이 있죠. 딱 봐도 우리가 점수에 대한 차이가 있죠. 3.32 등급, 2.67 등급이니까 학생부 우수자 전형은 최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지역균형 선발은 최저가 없는 대신에 면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저가 있는 전형이 학생부 우수자 전형이었는데 작년도에 2합 6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과 학생들은 미적이나 기하를 놓고 보면 한 단계 상향시켜준다니까 결국은 이과는 2합 7하고 같은 맥락이었고요. 지역균형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는 내신 60에 면접 40이었기 때문에 면접 때문에 그러니까 면접을 잘 보면 붙을 가능성이 있어서 이제 합격 점수가 조금 더 이렇게 완화된 거를 볼 수 있죠. 근데 올해는 이 지역균형이 좀 바뀝니다. 올해는 지역균형을 1단계에서 6배수로 성적으로 먼저 뽑은 다음에 2단계 면접을 50% 반영하는 그 단계형으로 바뀌는데 그 변화에 따라서 그러니까 내신이 너무 안 좋으면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내신이 안 좋더라도 무조건 면접의 기회가 있었지만 올해는 내신이 너무 안 좋으면 6배수 안에 못 들죠. 뭐 그래서 당연히 뭐 3등급 때니까 3.5에서 많이 양보해봤더니 4등급
초까지는 그래도 600에서 안에 들 개연성이 있지만 4.5등급 넘어가면 1단계 통과 못할 개연성이 높을 것 같아서 이것도 경쟁률과 좀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당국대 아주대 가천대 종합전형을 한번 살펴볼 텐데, 자, 마찬가지로 이 지원자 풀이 꽤 많은데, 아주대는 종합전형을 두 개 운영하는데 일단 에이스는 단계형이고 다산 인재 전형은 일괄 합산 전형인데 서류 100인데 지원자 풀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다 아주대라고 해서 또 특목고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지도 않을 텐데, 그리고 여기 조사하는 학교에서 특목고는 한 개밖에 없다고 했기 때문에 아무튼 서류만 가지고 지원하는 풀 자체가 많지가 않습니다. 이게 거꾸로 또 생각하면 내가 면접을 잘하고 못하게 개념이 아니라 내가 서류가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요 전형에 넣는 것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여러분들 3학년 1학기 끝날 때까지 서류에 대한 부담을 조금은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2등급 대 학생들은요. 자, 당국대는 DKU 인재 전형이 이제 말 그대로 당국대 유명한 종합 전형인데 2.5등급 전후 학생들이 지원해서 붙죠. 정확히 말하면 지원은 3등급 때 중반까지 많이 지원하는데 실제 붙는 경우는 2.5등급 후반대 학생들이 주로 붙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년 대비해서 그나마 특히 인재 전형은 조금 유리한 건 뭐냐면 대부분 대학들이 종합 전형의 숫자가 줄었는데 올해 TKU 인재 전형의 종합 전형은 모집 인원이 좀 늡니다. 한 몇십 명 더 늘기 때문에 좀 더 해볼만 할 것 같고요. 아주대 에이스 전형 다산 인재 전형 말씀드렸죠. 1단계에서 3배에서 뽑고요. 그 다음에 2단계에서 면접 30% 보는 전형 30% 보는 에이스 전형이 있고 다산 인재 전형 서류만 보는 전형이 있는데, 이게 흔히 말하는 학생부 종합, 우리가 알고 있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죠. 마찬가지로 편차가 많이 있긴 있지만 특히나 우리 공대 쪽 같은 경우는 이 자연과정 같은 경우는 점수가 그렇게 낮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아주대 교과나 종합이나 별 차이가 없을 정도로 상당히 높게 형성됐다는 거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가천대는 가천 바람개비 전형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2등급 후반, 3등급 초반에서 많이 형성이 되고 상당히 인문 같은 경우는 그 지원자 숫자가 되게 많습니다. 가천대 정말 많이 쓰죠. 특히 경기도 학생들 가천대 종합과 교과를 정말 많이 쓴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굳이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종합을 하면 우리 2등급, 3등급 때 그래서 반에서 그래도 공부 좀 한다고 생각하는 우리 2, 3등급 학생들은 정말로 이 입시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입시가 정말 망할 수도 있는 등급입니다. 자, 일단 내신이 2.5등급 안쪽이다. 그리고 최소한 2등급, 3등급 두 개는 맞출 수 있다. 일단 영어는 2등급 정도 맞아주면 교과 전형으로 가천대 이상은 한번 지원해서 붙을 개연성이 있고요. 본교 학생 같은 경우 놓고 보더라도 가천대를 교과로 일단 붙어놓고 그다음에 중앙대를 종합으로 붙는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이제 이게 흔히 말해서 이게 입시 대박이죠. 가천대 정도, 뭐 여기 나오잖아요. 가천대, 경기대, 인천대, 뭐 한양대, 에리카, 뭐 이 정도, 가톨릭대 이 정도 레벨에서 2등급 후반 정도의 내신을 가지고 교과로 붙은 다음에 그 다음에 건대나 동국대나 이런 상위 15개 대학의 종합으로 붙거나 아니면 가천대하고 비슷한 레벨이긴 하지만 당국대, 아주대, 금방 말했던 서울권에 있는 세종대, 광운대 이런 대학들을 종합으로 붙으면 최소한 입시에서 실패했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죠. 그러면 이 모든 이 영광을 누리려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겠습니까? 내신 관리 꾸준하게 마무리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저 공부, 수능 공부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두 개 과목은 경쟁이 있게 3등급. 그 중에 영어가 2등급 정도 맞아주면 상당히 유리하겠고요. 마지막으로 마지막까지 3학년 1학년 끝날 때까지 서류에 대한 준비.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서류의 준비는 결국은 세특과 그다음에 창체의 동아리와 자율활동 이 부분을 마지막까지 신경 쓰셔야 됩니다. 우리 2등급 대학생들은 참 피곤하죠. 우리 1등급 대학생들은 내신이 너무 좋기 때문에 최저만 맞춰주면 교과로 어디 하나 붙을 수 있는 개연성이 높은 반면에 2등급 때는 내신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니지만 다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다 붙을 수도 있지만 다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 2등급 때 또 3등급 초반 학생들은 정말로 남들보다 더 부지런히 3학년 1학기까지 살아내셔야 될 것 같고 끝까지 수능까지 갈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 학생들이 또 너무 욕심부리면 또 정시파로 돌변해서 난 수능으로 대학 갈 거라고 말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현실적인 접근은 내신 유지하고 그다음에 수능 최저학력 마련하고 그다음에 서류 준비 끝까지 잘하면
생각보다 쉽게 입시가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